금메달 따자마자 한 기자회견 너무 아쉬웠어요. 더 락 시절에도 연기를 제일 잘해. 피플스 엘보 팔꿈치로 끝냈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고 시대가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게 무거운 주제 같으면서도 가벼운 주제지만 상식적인데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최근에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를 많이 비판도 하고 좀 현실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결국은 뭐다? 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스포츠와 돈을 때려야 뗄 수 있을까요? 운동선수야. 먹고 살아야지 당연히. 실업팀 선수는 월급을 받아야만 하는 거고 대회 왜 나갑니까? 상금 따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국위선양도 있지만 상금은 하나도 없어. 네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파리 갔다 와야 돼. 그리고 국위선양하면 박수는 쳐줄 거야. 메달은 있어. 라고 하면 그거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물론 명예 인정받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돈이 따라와야 된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리고 좀 안세영 선수의 이번 기자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점이 너무 큰 거야.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돈이에요. 프로는 돈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뛰는 사람이 프로페셔널인 거고 아마추어는 동호인부터 꿈나무, 실업팀 선수들까지를 다 통틀어서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제가 나가서 배드민턴을 해도 아마추어 선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기축구 나가서 아마추어로 공을 차지만 내가 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일단은 올림픽은 사실 아마추어의 영역입니다. 이게 국가대항전이라고 사실은 보지를 않아요. 올림픽은 각 선수들이 나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한 200만 명이 출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표 선수들을 추려서 대회를 하는 거기는 한데 사실은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올림픽에 나간다는 거는 선수 개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숭고한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그 경기력을 겨루는 거죠. 그렇죠? 돈을 위해서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선수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협회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라에서 나중에 연금도 주고 메달에 따라서 포인트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최근 들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조금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올림픽에 프로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NBA 선수들, 르브론 제임스 이런 애들 나오잖아. 그리고 지금 파리올림픽에서는 야구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그리고 축구에서도 나가죠. 연봉 막 수억 원씩 받는 사람들이 아마추어가 뛰는데 껴가지고 뛰고 있어요. 막 금메달 따고 올림픽에서는 동메달만 따도 군 면제 혜택 받고 이러면서 야 이게 뭐냐 아마추어들이 나가는 올림픽에 왜 연봉 10억 이상 받는 프로가 나가고 메달 따고 군대도 안 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막 이런 비판이 큰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의 흐름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마추어도 올림픽 나가서 유명세를 높여서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거고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선수 시절에 피겨 김연아 선수, 수영 박태환 선수 이 사람들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예요? 프로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마추어예요. 왜냐? 프로 리그가 없거든. 피겨 프로리그 들어봤어요? 수영 프로리그 들어봤어요? 이 프로 수영 선수들이 피겨 선수들이 돈을 위해서 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리그는 아마추어지만 사실상 상업적인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프로 같은 아마추어였던 거예요. 그러면 아마추어 리그라고 해서 김연아, 박태환 같은 선수가 못 나오느냐? 아니에요. 탁구에서도 나올 수 있고 배드민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삐약이 신유빈 선수 CF 이제 어마어마하게 찍지 않을까? 이거 빨아먹는 에너지 바부터 납작 복숭아부터 엄청 찍겠죠.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배드민턴 협회에다 요구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개인 스폰서십 이거를 허용해달라. 왜냐면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IOC에서도 그렇고 각 대표 선발권을 가진 단체가 주관을 하고 거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런 협회 없이 혼자서 개개인으로 저 IOC에 신청서 올림픽 신청서 내려왔는데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현행 규정상 또 협회는 공식 스폰서십을 맺고 예를 들어서 요넥스 이런 회사한테 돈을 받고 1년에 수십억 원씩 스폰서십을 받아서 그거 갖다가 아마추어, 학생들, 일반인, 실업팀 지원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스폰서십 대기업이 최고의 빅스타 안세영 선수가 자기네 제품을 안 쓴대. 나는 신발이 불편하니까 나이키 신을래요. 난 아디다스 신을래요. 그러면 이 요넥스를 비롯해서 배드민턴에 특화된 그 기업이 배드민턴 협회에 수십억 원을 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걸 반으로 깎거나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 우리가 갖다가 막 홍보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어. 근데 정작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대회에서 경쟁사 제품을 신고 나오네? 이런 상황에서 그 기업이 스폰서십을 지속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거는 어렵습니다. 풀어나가기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협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협회의 존재 목적, 정관상에도 나와 있는 거 말씀드렸었죠. 국민 체력 향상, 건전한 여가 선용, 선수와 단체 지원 육성, 국위 선양, 이런 거예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잘 되면 좋은 것, 이러다 보니까 조직과 개인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이냐는 맨 뒷부분에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안세영이라면, 혹은 내가 안세영 선수의 삼촌이나 오빠거나 아버지라면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인가. 이게 이제 안세영 선수의 이제 팬으로서, 혹은 저도 이제 아마추어 배드민턴인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금메달 따자마자 한 기자회견 너무 아쉬웠어요. 그랬으면 안 됐던 거였어. 근데 이 선수는 진짜 악발이더라고. 훈련 정말 열심히 하고 오로지 올림픽 금메달 하나만을 위해서, 그 이후에도 인터뷰한 거 보니까 진짜 이를 악물고 산 거야. 악발이야. 정말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그건 인정. 하지만 조금 더 프로답게 행동을 했어야겠다. 아마추어지만, 리그는 프로리그가 없는 아마추어지만 행동은, 선수는, 개개인으로서는 프로답게 했었어야 된다. 만약에 주변에 내가 있었잖아? 절대 그런 인터뷰 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해도 다음번에 자리를 마련을 해서 따로 하자. 와이스트리 인터뷰를 하면서 따로 하자라고. 물론 선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천재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주변에 코치진은 괜히 있습니까? 그리고 협회는 괜히 있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건데, 거기에서 불만부터 딱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협회가 뭐가 됩니까? 아무리 그 뭐 협회장이 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여기에서 안세영 선수는 스스로 가치를 계속해서, 본인의 가치를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세영 선수가 스스로의 가치를 올린 방법은 뭐예요? 훈련, 우승, 실력으로 승부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렸어요. 최근에 2년 동안 누적된 상금 규모만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수. 대단하죠? 아마추어지만 운동을 잘했을 때 그만큼의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 박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누적 상금 20억 원이라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야, 20억이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뭐 세금 떼고 뭐하고 얼마 남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20억 원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었으면은 개인 스폰서십을 풀어달라라는 요구도 하지도 않았겠죠. 본인의 욕망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행은 아마추어처럼 하고 있어. 최근에 그런 씁쓸한 기사가 있었어요. 안세영 선수의 지난해 수익이 9억 원이었어요. 세계 랭킹 1위가 1년 수입이 9억 원. 그런데 세계 랭킹 13위 인도 선수는 97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개인 스폰서십, 광고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협회의 규정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프로는 곧 돈으로 말한다고 했죠. 근데 사실 프로가 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쫓아오게끔 해야 되는 게 진짜 프로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가치를 뭘로 올려야 되냐? 실력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승 너무나 당연한 거고, 스포츠 선수니까. 그 다음에 본인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건 언행, 그 중에 하나가 예능감일 수도 있는 거고, 방송 출연,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다른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왜? 프로로서.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런닝맨이 됐건 무한도전이 됐건 가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PL에 출전한 선수들이 나와. 그러면 거기에 댓글에 뭐라고 달립니까? 저놈 또 훈련 안 하고 예능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부상 입으면 어떡하려고, 슬럼프 빠지면 어떡하려고, 이 예능 나오고 막 CF 찍고 하는 거 보니까 쟤도 이제 글러먹었다. 이상한 돈 맛봐갖고 저러고 있네. 막 이런 악플들이 달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란 말이에요. 돈을 위해서 뛰는 프로. 그러면 프로로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는 어디 나가서 1등하고 우승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능에 출연하고 방송에 나오고 영화 출연하고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프로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미국에서 영화 배우 중에 1년에 연간 수입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대부분 이제 톰 크루즈 정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드웨인 존슨입니다. 사실 드웨인 존슨보다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The Rock. If you smell what the Rock is cooking. 피플스 엘보 압니까 이거? 정말 세대 차이 난다. 야, 피플스 엘보 몰라? 피플스 엘보가 뭐냐면 이제 팔꿈치 보호대 있죠. 아닌데 드웨인 존슨이 연기 잘하죠. 근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더 락 시절에도 WWE 프로레슬러로서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연기를 제일 잘해. 그러니까 그냥 피플스 엘보 팔꿈치로 끝냈다니까, 경기를. 남들 막 3단에서 점프하고 몇 바퀴 구르고 이럴 때 팔꿈치로 끝냈다고. 그게 연기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고, 헐리우드 진출에서도 어마어마한 스타들을 다 제끼고 수입 1위. 드웨인 존스뿐만이 아니라 존 시나도 있고, 데이브 바티스타, 그 어딥니까?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거기도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는 헐크 호건도 연기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맥주 맨날 이렇게 짜갖고 드시는 형님이 있거든요. 그런 형님들. 프로 레슬러가 아닌데 아마추어 레슬링 있죠. 이 쫄쫄이 진짜 입고 이게 굴리는 아마추어 레슬링을 하다가 프로 레슬링으로 전향한 선수들도 있어요. 그렇게 성공한 커트 앵글 아십니까? 역시 또 아는구나. 브록 레스너가 아마추어 레슬링도 했고 뭐 미식 축구 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아마추어 선수였다가 프로가 된 거예요. 왜? 몸이 엄청 좋거든. 연기를 잘하거든. 마이크 워킹이 되거든. 그래서 물론 약간 너무 이제 영화, 예능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해 드린 것도 있지만, 안세영 선수라면은 프로로서 행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면 아까 프로는 돈이라고 했는데, 돈을 버는 게 프로인데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죠. 돈이 쫓아오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거고, 이 광고주들이 돈을 싸들고 줄 서서 제발 저희 CF를 찍어주세요, 저희 신발을 신어주세요, 저희 라켓을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약간 이제 떠오르는 게 에어 조던 마케팅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80년대 90년대 아마 그 즈음일 텐데, NBA에서 떠오르는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클 조던. 그런데 마이클 조던을 스타로 띄우고, 물론 이제 스타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예쁜 신발을 신겨가지고 그걸 같이 띄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에어 조던 빨간색, 흰색, 검은색이 버무려진 그 농구화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 NBA 규정에는 검은색이나 빨간색이 들어가면 안 됐대요. 근데 그걸 신긴 거야. 그래갖고 NBA에서 야 이거 규정 위반이야, 막 벌금을 때리기로 한 거예요. 80년대에 게임당 $1,000의 벌금을 물렸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근데 나이키가 그 벌금을 대신 내줬어요. 야, 우리가 벌금 내줄 테니 계속 그거 신고 나가. 그러면서 이 에어 조던이 떡상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 나왔던 그 운동화는 뭐 많이 안 팔렸고, 뭐 나중에 조던 형님이 진짜 막 날아다니면서, 에어 조던 진짜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치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성공한 마케팅이 됩니다. 벌금까지 내주면서 규정? 무시해. 돈 필요해? 우리가 내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정도의 에어 안세영이 되면 좋겠다. 물론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배드민턴 라켓 들고 날아다니잖아. 해서 그 정도로 광고주가 에어 안세영을 위해서 돈을 싸들고 올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 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들을 위해서는 이 실업팀이 존재합니다. 소속팀, 뭐 소속 구단이라고도 하는데, 안세영 선수는 삼성생명 배드민턴 팀 소속이죠.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씁쓸하기는 해요. 핸드볼 구장 가서 핸드볼 본 사람, 여자 농구 구장 찾아가 본 사람, 배구장 가본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주로 대한민국 대기업들, 금융기업들이 팀을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배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핸드볼도 그렇고 비인기 종목이긴 해요. 사실은 물론 이제 다른 막 프로스포츠에 비했을 때 그것도 물론 인기는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예전에 비인기 스포츠를 육성하려면 기업들이 좀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그래서 하나씩 맞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자 배구, 여자 농구 보면 은행들, 금융사들, 보험사들 되게 많아. 뭐 흥국생명도 마찬가지고,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삼성생명 농구단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냥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성이 없어요. 그냥 적자 산업이에요. 그걸로 뭐 광고 효과도 사실은 크지도 않고, 선수단 운영 비용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근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그 실업팀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실업팀이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으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글로벌 인지도나 어떤 뭐 국민적인 인지도가 없는 선수들도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업팀 덕분에. 그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 안세영 선수는 더 이상 실업팀이 없어도 혼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이제 스타는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에서 이제 뭐 프로 레슬러들도 이야기를 하고 프로가 되라고 했는데, 나는 언론 인터뷰 잘 못하고, 내가 무슨 뭐 덜악장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연기도 못하고, 나 예능감도 없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업팀에서 계속 뛰면 됩니다. 삼성생명에서 계속 뛰면 돼요. 근데 뭐 한 40살, 50살까지 배드민턴 할 수 있겠습니까? 선수 생활은 힘들죠. 그러면 이 실업팀에서 정규직 제의를 합니다. 실업팀에서 더 이상 운동선수로는 뛰지 못하지만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세요 라고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왕왕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레슬링 심권호 선수, 지금 이제 퇴사했다고 하는데 LH에서 무슨 뭐 사업 부장도 했었습니다. 현대캐피탈 소속이던 뭐 진창호, 백승헌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대캐피탈이 뭡니까? 금융회사죠. 대출해주는 회사고, 만약에 이제 좀 떼인 돈 있으면 이제 채권 추심도 해야 되는데,
배구를 하다가 은퇴하고 채권 추심하러 다닙니다. 왜? 현대캐피탈 소속 직원이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팀에서 그 선수들을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은퇴 이후에 뭐 할 거야? 뭐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어디 딴 데 취업하는 것보다 그동안 우리 그 실업팀에서 헌신한 것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계속 같이 일합시다라고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삼성생명에서 안세영 선수 힘 떨어졌다고 나가라고 할까? 보험이라도 팔라고 하겠지. 인맥 넓으면 보험 많이 팔면 되는 거고 생명보험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자본주의랑 굉장히 밀접한 경기가 프로골프입니다. 뭐 PGA, 뭐 KPGA, LPGA 등등. 그런데 프로골프 선수들이 큰 대회 앞두고 이 프로암 대회에 나갑니다. 프로암 대회가 뭐냐면 프로와 아마추어가 같이 라운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 대회 전날이나 전전날 열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대회를 앞두고 그 직전에 아마추어랑 이 대회 나가는 프로 선수가 라운딩을 같이 뛴다. 이게 아마추어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큰일 날 얘기인 거야. 아니 미쳤냐? 그런 세계적인 대회를 앞두고 아마추어랑 같이 라운딩을 한다고? 야, 그 시간에 훈련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아마추어가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스폰서, 기업인들, CEO들이에요. 이 프로골프 대회를 후원하는 후원사 광고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회 직전에 그분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하고 원포인트 레슨도 해드리고 회장님 굿샷! 나이샷! 공 여기로 날아가고 있는데 오비 날아가고 나이샷! 그래서 막 프로 선수 갖고 막 공도 찾아주고 막 공 이렇게 닦아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회장님들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아니면 이제 프로암 대회 갔다 오셨던 그 기업인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뭐 홍길동 선수는 말이야 애가 너무 싹싹해. 그리고 하나하나 다 지도를 해주고 막 같이 동반자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우리 뭐 아이들 좋아한다고 뭐 거기다가 사인도 해주고 진짜 되네.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계속 도와줘야겠어. 근데 어떤 선수는 좀 대면한 거죠. 좀 성격상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치시면 됩니다. 그 자기 건 졸라 잘 치고 회장님 막 옆에서 똥볼 치고 말고 오비 날아가고 말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거죠. 걔는 애가 좀 사회성이 떨어져. 지 혼자 해? 뭐 프로암을 뭐 지 훈련하러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프로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돈이 쫓아오도록 뛰는 선수라면 그런 프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팬들을 위해서도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골프대회 갤러리건 야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프로는 팬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선수들은 막 게임에서 졌다고 승질나고 막 애들이 아저씨 저 사인해주세요. 비켜 이 새끼야. 이러고 자기 막 사인해주면은 뭐 사인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희귀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 사인 안 해주면 돼 하고 있고 막 말이 되냐고요. 그거는 프로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이게 협회와 개인, 맞선다는 의미의 vs라고 써야 되냐 아니면 함께한다는 뜻의 and라고 써야 되느냐. 사실 이게 맞아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되는데 옛날 방식하고는 달라지는 거야. 왜? 이제 Z세대들이 들어오거든요. 제너레이션 Z세대. Z세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옛날에 그냥 진짜 막 열심히 땀 뻘뻘 막 훈련만 하고 진짜 내가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해서 막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막 달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협회의 생각도 규정도 과거랑은 좀 달라져야겠다. 왜냐면 예전에는 조직이 선수를, 개인을 키운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협회에도 스폰서가 들어오는 것 아니, 오히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좋든 싫든. 그리고 개인의 시대를 넘어서 핵 개인의 시대가 되는 거죠. 박찬호, 박세리, 뭐 김연아, 박태환 선수 등등 뭐 야구, 골프, 피겨, 수영 약간 불모지 같은 곳에서 그런 스타 선수들이 나오면서 다른 막 세리 키즈, 연하 키즈 이렇게 하면서 막 세계적으로 막 골프 강대국 되고 막 피겨 선수들 많이 양성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순환 효과도 이 개인 하나가 불러오는 거예요. BTS로 인해서 또 다른 아이돌들이 나갔을 때 해외에서 또 같이 인기도 얻고 한국산 제품도 이미지가 같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고요. 얼마 전에 저희 김정호 교수님이 출연하셔서 이제 개개인부터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 스타 플레이어 하나가 협회를 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시대다. 그래서 규정도 그렇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안세영 선수가 이제 프로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이상의 레벨이 되면
안세영 배 배드민턴 대회, 안세영 리그, 안세영 슈퍼리그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인지도가 높고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그 사람이 이제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떴는데 저 배드민턴 협회? 저기는 이제 2부 리그 하라고 그래. 내가 1부 리그.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체육회로부터 혹은 문체부로부터 이게 정말 커지면 더 공신력 높은 협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도 만약에 이제 협회 중심에서 탈피하고 싶다. 요즘에 이제 국제대회 추가로 이제 안 나간다면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무릎 부상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생각을 가져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게 그 선수가 뭐 변질됐거나 너무 막 돈에 이제 뭐 쩌들어 이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시장성이 없다. 흥행 가치가 없다. 기업들이 30억, 50억씩 후원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왜? 자본주의니까. 그냥 배드민턴을 똑같이 치는데 안세영 리그라고 해서 막 동호인들이 아니면 학교에서 꿈나무들이 갈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 제라르 피케라는 선수가 있어요.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수비수입니다. 그 되게 잘생겼어요. 피케 선수가 은퇴 이후에 새로운 축구 리그를 하나 만들었어. 킹스 리그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축구 몇 명이 뜁니까? 11명 대 11명이 뛰죠. 근데 이거는 7대7 축구예요. 그리고 축구는 뭐야? 45분, 45분, 90분 뛰잖아요. 근데 이거는 40분짜리 축구예요. 그리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하고 룰도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되게 오락성을 가미한 거예요. 피케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축구는 야구나 농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킹스리그의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그 형님이 딱 해갖고 나는 축구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축구가 나를 그리워하는 것이지. 그 형님 자신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호나우지뉴도 와서 킹스리그 뛰었다라고 하고 요것도 뭐 흥행이 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대가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니 축구는 11명이 뛰어야지 90분 뛰어야지 라고 하면서 킹스리그를 안 보고 이럴까? 재밌으면 보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고요. 근데 안세영 리그가 예를 들어서 옥타곤에서 쳐. 바람 부는데 막 배드민을 쳐. 그러면 저건 뭐야? 사자 아니야? 정파가 아니야? 사파야? 뭐 이러면서 안 볼까? 아니 만약에 재밌으면 예를 들어서 다시 막 방수현 선수가 와갖고 뛰어. 그리고 막 김연아 선수도 막 재밌다고 해갖고 나도 이제 배드민턴 배워볼래 막 뛰어. 그러면 Y스트릿에서 중계하고 넷플릭스에서 중계하고 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비약적인 그 비유이긴 합니다만 뭐든지 가능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안세영 선수. 혹시 컨설팅이 필요하면은 Y스트릿으로 좀 찾아오시면. 왜냐면은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안세영 선수 옆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아마추어니까 스포츠 에이전트가 붙어 있었으면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 좀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자본주의와 스포츠가 결합한 모습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 스포츠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뭐 미식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세계 최고의 리그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막 아프리카에서도 막 미국 가려고 하고 아시아에서도 미국 가려고 유럽에서도 미국 가려고 하고 그게 왜 그래요? 자본주의가 제대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된 겁니다. 선수들도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선수들이 나오는 거고 대한민국 배드민턴은 언제까지 이제 동네 약수터에서 통탕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이거 프로리그가 될 수 있다고요. 배드민턴도. 복식을 뛰어. 근데 다른 선수 자 여기서 점프 쫙 뛰어갖고 한 3m 점프해갖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재밌지 않겠습니까? 재밌지 않게 막 여기서 보호구 차고 막 배드민턴 하고 막 보호구 뭐 엘보우 보호대 딱 빼고 막 피플스 엘보우 해갖고 피니시 딱 하고 그런 시대가 되면 배드민턴도 엄청나게 재밌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게 나쁜 거지 자본주의의 힘을 100% 얻어서 내가 부스터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안세영 선수는 40살에 50살에 60살에 리그 회장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세한 컨설팅은 Y스트릿으로 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세영 선수. 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오해하는 게 위험한 거지 자본주의를 이용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팔리지도 않는 이 책을 홍보를 하는 것도 자본주의 측면에서 이게 팔려야 지속 가능하고 이런 거를 마셔야 계속해서 이거 보고 야 이게 조회수가 저렇게 많이 나왔어? 우리도 PPL을 좀 넣어봐야겠다라는 거는 이제 밑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자본주의와 함께 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야식값들이 그리고 Y스트릿이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뿅!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